천안과 아산에선 지방의원 출신들이 대거 자치단체장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체 21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8명이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13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민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고혈압과 당뇨 치료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전시훈실에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1년 중 4월에만 볼 수 있는 새우 난초가 개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지방의원 출신들의 도전이 눈에 띄는데요. 전체 21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8명이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현직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당별로 공천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2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는데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은 지방의원 출신들이 8명에 달합니다. 먼저 천안시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14명 중 6명이 의정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후반기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황천순 의장과 바로 직전 전반기 의장이었던 인치견 전 의장. 6대 천안시의회에서 나란히 전후반기 부의장을 맡았던 장기수, 김영수 전 부의장. 여기에 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서를 낸 김현 전 도의원과 7대 도의원을 지낸 엄금자 전 의원 등입니다. 아산에서는 전현직 시의회의장 2명이 뛰어들었습니다. 현 8대 후반기 의장인 황재만 의장과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유기준 전 의장 등입니다. 그동안 고위관료 출신에 밀려 공천조차 쉽지 않았던 지방의원들의 도전.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에 김중로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호 전 시당위원장의 세종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세종시당 위원장에 김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시당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겸하는 등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2기 세종시정 출범과 함께 추진되어 온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지원센터 개장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처음 문을 연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현재 2개의 직매장이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단기간 최다 매출 기록입니다. 앞으로 2개의 직매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생활권에 들어서는 3호점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은 이곳 3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에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3, 4호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담은 복합 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협력, 또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향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개장한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으로 공급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6만여 명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구내식당 10곳에
26개 품목을 납품하는 등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으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52%에 불과한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은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60% 선까지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표치에 좀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참여 농가 수가 지난 2018년 이후 사실상 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민입니다. 직매장 2곳이 추가 개장할 경우 공급할 농산물이 부족할 수 있는 건데 세종시는 현재 500여 농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3, 4호점 개장 전 신규 모집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0시 1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은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남성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0시 10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부 중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 난동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피해 남성 1명과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졌지만 나이도 어린 게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말다툼이 벌어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의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부부의 남편은 사촌지간으로 말다툼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두 부부를 공격한 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반나절 만에 8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범행 동기와 고의성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충남도민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고혈압과 당뇨 치료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5갑 이상 흡연자 중 현재 흡연자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20%로 나타났습니다. 또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율은 각각 1%포인트와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밖에 월간 음주율과 비만율 등도 낮아졌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과정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귀농 귀촌인과 귀농 희망자로 모집 인원은 오이반과 버섯반 각각 25명씩입니다.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8월 6일까지 15차례 진행되며 농작물 재배 방법 외에도 귀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오늘 18일부터 29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상반기 예방접종은 동물병원 13곳과 지역 전담 공수위를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시는 매년 봄, 가을 2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3개월령 이상의 개나 고양이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전시 온실에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1년 중 4월에만 볼 수 있는 새우 난초가 개화했습니다. 땅속에서 옆으로 기어가듯 자라는 덩이뿌리가 새우 등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새우 난초는 지구상 식물 가운데 가장 진화했다는 난과식물의 한 종입니다. 수목원 관계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새우란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천안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바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천안 연장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시키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천안시는 GTX-C 천안 연장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학술 기술 분야에 저명한 교수와 엔지니어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14일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위촉 2년간 천안시 자체 수행 예정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GTX-C 천안 연장을 위한 기술 교통 수요, 사업비 산정 등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GTX-C 천안 연장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수도권형 확장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 추심한다고 중부메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전화 독려 및 압류 예고문 발송으로 체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납부 계획에 대한 상담으로 체납 처분을 보류해 왔습니다. 시는 꾸준한 매출과 소득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납부를 미루고 납부 계획을 밝히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 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 가맹점 실적을 조회한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초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입니다. 천안시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7월부터 근로자인 천안시민은 시범 모형 중 보장기간이 가장 긴 연간 최대 120일까지 총 527만 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하루 43,960원이며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책정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2022년 학교 안전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 디트뉴스24 김다솜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학교 안전공제 중앙회 강사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인력풀 등록을 희망하는 강사는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15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강사 지원 신청서, 강의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력풀에 등록되는 강사는 교실형 안전체험관, 각 학교와 세종시 교육청 등의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천안 중부물류센터가 마침내 활용 방안을 찾았습니다. 기존 건물은 허물고 그 자리엔 2026년까지 아파트와 문화 스포츠 시설이 조성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있는 옛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입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열어 김치공장과 육가공시설, 농축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됐지만 약 500억 원의 적자 운영 끝에 2010년 폐업했습니다. 도는 물류센터가 도유지가 된 2016년부터 복합문화 또는 첨단 산업시설 등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막대한 조성비 탓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10여 년간 애물단지 신세였던 중부 물류센터가 아파트와 문화체육시설, 로컬푸드 매장 등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주거시설의 개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도는 균형 있는 수익성과 공공성 해법을 시설 복합화와 민간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환원 체계에서 찾았습니다. 주거시설 개발 수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하여 재정 지출은 최소화하고 공공성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1,47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충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300세대 규모의 더 행복한 주택 꿈빛에도 함께 건립되는데 지역 랜드마크 역할과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과 전시 공연장, 충남 문학관 등의 문화공간, 또 풋살장과 테니스장 등의 스포츠 시설도 들어섭니다. 도는 이를 통해 9,6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8,7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시민 정원사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유휴부지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작은 정원 조성에 나선 건데요. 아산 곳곳을 밝게 물들이고 있는 시민 정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동의 한 녹지 공간. 땅을 파고 꽃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황빛 한년화부터 겹채송화까지 작지만 봄 기운이 흠뻑 느껴지는 멋진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수국을 심고 한려나를 심고 이런 비비초를 심고 다양한 꽃들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꽃을 심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 정원사.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꿈나정 시민정원에 이어 올해도 재능 기부를 통해 정원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은 시민 정원사들이 꾸준히 관리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냥 초화나 이런 화초보다는 다년생, 중부 이북에서 자생할 수 있는 야생화나 다년생들을 주로 심어서 한 해가 아닌 그리고 일반적인 꽃밭이 아닌 정형화된 정원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 정원사의 손길로 올해 아산 지역에 만들어지는 정원은 모두 13곳.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 공간이 예쁜 정원으로 바뀌는 모습과 시민들의 행복한 미소가 시민 정원사들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마을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꽃밭 애들이 특히 좋아해요. 여기는. 그런 거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시민 정원사들의 재능 기부로 탄생한 시민 정원이 아산 도심 곳곳을 밝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다정동 일원에 국가재난대응시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소방청과 실무특별팀을 구성한 가운데 이달 중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선 대규모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통제와 구조 지휘 등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구조 분야별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1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세종보 개방으로 금강 수위가 줄면서 이용이 불투명해졌던 금강 세종시 구간의 친수시설, 일명 마리나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햇무리교 하류와 보행교 부근 2곳, 한두리대교 북측 등 5곳의 친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소규모 선박 접안지와 자연 습지, 휴게 공간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12억 원은 모두 환경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의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전자출판물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마주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선 충남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주온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온라인상에서 마주하며 교육에 관한 모든 소통을 한다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사랑 카드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천안사랑 카드로 총 1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경품은 자동차와 청소기, 카드 포인트 등으로 1,200여 명을 추첨할 예정입니다. 경품 추첨은 다음 달 25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며 당첨자는 문자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